지난해 11월 청년 미술 프로젝트와 아트페어가 통합되어 열린 2017 대구 아트스퀘어. 명성을 이어가던 청년 미술 프로젝트가 작품 검열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그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역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가들의 작품을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조직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시 참여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다. 수많은 작품 중 박정희, 사드, 세월호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을 반영한 작품들이 검열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논란이 됐던 윤동희 작가의 작품 망령은 전직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교체, 제외를 요구받았고, 이은영 작가의 작품 또한 세월호가 언급되는 작가 노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권고받았습니다. 박문칠 감독의 작품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 집회를 준비하는 성주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영화. 하지만 주관 측은 영화의 주제인 사드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지시받은 것은 이제 작품을 재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작품으로 좀 교체를 할 수 없느냐. 이렇듯 작가들에겐 절대적인 주관 측의 권고 사항이 내려진 상황. 결국 해당 작가와 큐레이터는 전시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예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년 미술 프로젝트 작품 검열 논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봅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요. 작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저희 생방송 시시각각 집중 취재 코너를 통해서 2017 청년 미술 프로젝트 검열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고요. 그 논란이 있은 이후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네.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또 다시 한번 2017 청년미술 프로젝트를 재조명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미술 프로젝트 당시 전시 감독을 맡으셨죠. 김이삭 감독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민예총 대구집회 우리 한상훈 사무처장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시 감독 내지 예술 감독, 전시 기획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시 감독이란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잠시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김이삭 감독님께서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전시 감독은 사실 그 직업군 중에서는 네. 굉장히 소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전시 감독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작가와 그리고 관객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시 감독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업무상으로 보면은 전시 감독은 전시의 주제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작가와 그리고 작품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 작품을 아주 잘 그 공간에 멋지게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 디자인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들의 브릿지 역할도 있지만 또 주최 측과의 작가 그리고 그 사이의 의견 조율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좀 막중해 보이는데 전시 감독이라는 자리 어떤 자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감독은 그 전시의 성패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전시회가 실패하면 개별 작가가 책임질까요? 아니죠. 감독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감독에게는 그 책임만큼이나 큰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그 전시 감독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어떤 열정 어린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관람객들에게 잘 보여지도록 전시할 수 있느냐, 또 작가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쏟아부은 그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시될 수 있도록 기획하느냐, 또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무엇이든지 다 전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중에서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선정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물론 작가들과 작품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조율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에 따른 어려운 만큼 또 굉장히 보람도 큰데요. 네네. 이번에 예를 들면
보람된 부분은 뒤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요, 그 있을까요? 조정하는,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과거에 비해서 작품 대여료가 33% 상승됐어요. 이거는 같은 예산 안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할 때도 10%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네. 기관과 그 조율해서 네. 그 작가들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이 또 감독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전시 감독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김희석 감독님의 말씀 이어서 한상훈 사무처장께서도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이게 청년 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전시 감독이니까요. 예. 일반적인 이제 총책임자 맞습니다. 어떤 주관 단체가 정해지고 실무에 있어서 전시 책임을 지시는 분은 맞는데 그 외에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청년 예술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청년들이 지금 아주 압박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더구나 이제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 지역에서 청년으로 산다 이런 것도 압박인데 그런 담론들을 잘 묶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고 네. 게다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시에서 조금 더 보호받는 그런 것까지도 감독이 좀 총괄을 해야 된다 보고 네. 더더구나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가 지난 정권에서 되게 크게 불러졌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보통 문화예술 행사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권력이나 행정이 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식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 감독이 중간에 위치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내고 작가에게 영향이 적게 주어지게 하는 역할이니까 네네. 아주 막중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민주총에서는 지난 그 청년 미술 프로젝트 작년 11월 8일부터 닷새간에 있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행사의 어떤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행사에 대한 평가는 좀 쉽지가 않다 봅니다. 이게 이제 아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청년 미술 프로젝트하고 아트페어 같이 되는 행사예요. 근데 네. 가보면 사람들이 아트페어의 어떤 부수 행사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좀 심하게 말하면 들러리 서는 행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람을 얼마큼 모았다 이런 기준들 내지는 성과가 어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태부족하다. 회생적으로 그렇게 봐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회적인 예술을 한다고 했던 청년들이 결국 여기서 전시를 못하는 사태가 있었고 네네. 이에 대해서 주최 측이 사전에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어떠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갈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랬는 것들은 이게 사실 청년들이 전시를 못한 행사니까 자세한 부분은 또 뒤쪽에서 예. 이야기를 이어가고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드립니다. 우리 김희석 전시 감독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전시는 약 3만 5천 명의 관객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비해서는 그 약 370%가 증가한 그런 그 수치인데요. 네. 대구시에서도 관람객들이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수용의 폭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회가 담아내고자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그 난민이라든가 질병, 전쟁, 죽음, 기아, 여성 문제, 아동의 소외 문제, 그리고 그 부의 분배 문제, 미디어의 폐해,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시대적인 아픔, 갈등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열정을 다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골고루 작품이 전시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네. 아마도 지금까지와 비교해 본다면 그 주최 측 면에 본 주제 측이 아니라 네. 주제면에서 보면 매우 포괄성이 있는 그런 전시였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 분이 이번 그 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좀 상반된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뭐 일정 부분 논란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네. 우리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그 2017 청년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화면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네, 지난해 11월 청년 미술 프로젝트 전시를 앞두고 3명의 작가 또 그리고 당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큐레이터가 전시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전시에 참여한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박정희, 사드, 또 세월호 이런 정치적 사안이 반영된 작품들이 검열의 대상이 됐다는 건데요. 이후 이 프로젝트를 주관한 대구미술협회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작품을 배제한다. 이런 전시 원칙을 사전에 고지했다면서 검열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치적, 종교적인 부분은 배제한다는 게 이제 원칙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김희석 전시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의견부터 좀 주실까요? 네, 먼저 이런 전시에 관해서 여러 매체에서 많이들 다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어떤 혼동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저의 아바타가 돼서 그 마음대로 글을 각색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쓰니까 마치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SNS를 통해서도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매체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다뤄주지 않았는데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이 정치, 종교적 이슈를 제외한다면 뭘 다룰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의 주제는 늘 그 정치적인 것들 혹은 종교적인 것들이 소재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전시를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결코 안 하십니다. 예, 너무나 다양한 사회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이 전시의 그런 어떤 주제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다 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송한데 질문이 네네. 주관한 대구 미술협회 측이 정치적, 종교적 작품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있었잖아요. 얘기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는지 네네. 동의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그런 그 작품을 배제한다는 말은 동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네. 그 전시장의 작품들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할 수 그럼 주최 생각하고 측의 있습니다. 원칙에 동의하지 않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아니요. 그 주최 얘기는 측은 이제 배제한다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나중에 그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건 나중에 하려고 알겠습니다. 잠시 했었는데요.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네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원칙을 이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알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뭐 작가들에게는 이런 원칙이 고지가 됐었는지, 뭐 됐었다면 또 어느 시점에 됐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고지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들었어요. 작가 모두가 참여한 작가, 보이콧한 작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제 감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주관 단체와 감독의 원칙이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고 원칙이 맞지 않는지 예, 예. 좀 이따가 또 부연 설명이 있으시다니까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작가에게 전달됐나 안 됐나의 부분은 어떻게 감독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네, 자꾸 이제 근데 원칙 그러시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그 원칙이 아니었고요. 제가 감독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대구의 분위기를 모를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잘 주의 깊게 그 기획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저는 걱정으로만 받아들였지 이게 원칙이라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쎄 이렇게 대구 미협에서 이게 원칙이라고 입장 발표를 한 거는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면 멘탈 블락에 걸리죠. 예, 그래서 본인들도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원칙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원칙이었으면 저희 전시하고 지금 이율배반적이죠. 저희 지금 기존에 전시된 작품들 속에는 굉장히 강한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정치적 이슈가 안 된다라고 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 그 부분은 미협 측에 한 번 더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협 측 주최 주관차 측과 전시 감독 간의 어떤 의견의 공통점이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원칙이라고 들은 게 아니라 그저 이제 걱정으로만 네. 그렇게 들었지 뭐 심각하게 어떤 문건으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좀 됐었다는 입장을 전해 들으신 거죠.
대구가 이제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보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네. 다루면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다루라고 예, 그렇게 그렇다면 기획 들었었죠. 초기 단계에서 뭐 감독님께서는 모든 작품이나 뭐 작품의 형식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을 테니까 기획 네네. 초기 단계에서 이런 우려를 받았을 때 사전에 선정에 이런 작품들을 좀 배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혹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요, 이 전시를 준비를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미 그 작가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그 작가의 작품들이 선정이 돼 있었다. 일부 한 70%는 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그 결부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전시를 기획을 한 거는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깨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조금 맞습니다. 약간 경직되는 면이 있죠. 근데 사회적 예술이라는 게 그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인가, 우리 주변을 예술가들이 사실 굉장히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예술가예요. 그들의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 70% 정도는 기존 있던 작품군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도였던. 의심의 여지가 아니라 저는 이제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해학적인 작품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예. 이번에 그 나름의 논란이 된 작품들은 70%군에 속해 있지 않았던 작품들인가요? 대구 작가들은 예. 이제 이 전시를 제가 맡고 나서 그 다음에 구성한 작가예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구 작가들이 늘 이제 이 전시에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있었던 게 아니라 소외되어 있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조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0% 이상, 35% 대구 작가를 제가 이제 넣기로 결정을 하면서 네. 이제 새로 섭외에 들어갔죠. 그렇게 섭외하셨을 때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놀랐어요. 너무 많은 좋은 작가들이 있어서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선입견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금 저한테는 그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작가 측에서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이 8월에서 9월 초까지 전시 감독님과 작가들 간의 어떤 미팅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전시 계약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합하고 하는 절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네. 수합이 끝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한 달여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간에는 왜 이런 문제가 되는 작품들에 대한 논란이 없다가 10월 13일경에 조직위원회 회의 이후에 그 문제가 불거지느냐. 그간에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은 전시 감독님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나, 문제점을 못 느끼셨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네. 사실은 제가 이 대구 작가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풍부한 작가군이 있어서 네. 작가를 선정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조직위원회를 그 전년도, 그러니까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대한 또 그 정보, 인폼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을 선정해서 큐레이터한테 그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작품이 계속 바뀌고 저한테 보고한 것과 좀 다르게 그 작품 섭외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그 이후에 계약서가 전달된 이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계약서 상에 있는 이거는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요. 미협에서 또 미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그 예술 기관에서 사실은 그 계약서라는 게 일반 타 분야에서 보면은 굉장히 포멀한 거죠. 예, 법적인 그런 어떤 구속력도 있고. 근데 우리 예술 분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대충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형식상이지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계약서인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뒤쪽에 포함되어 있는 작가의 작품 리스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작가가 이 계약서를 낼 때 나는 이런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어요. 네, 전시 가능합니다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기획자들이 논의를 해서 택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더 주제에 맞겠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을 가지고 이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율에 들어가죠, 작가하고. 이 예술 분야에 있는 어떤 생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제가 뭐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 이거 한성훈 사무처장이 뭔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관단체와 감독님 입장이 검열에 대해서 이제 달랐잖아요. 첫째 부분이.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협력 큐레이터하고 감독님이 이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행사가 그런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책임을 감독이 진다고 했는데 지금 감독도 지지만 여기 어떤 외압이 있었다면 주체 주관 단체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단체들이 계속 제3자 입장에서 감독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작가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 보고 협약서라는 걸 이 적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게 전시 3주 남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상황에 사실은 자기가 계획했던 작품들, 제작했던 작품들을 교체하거나 수정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작품을 걸기가 힘들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게다가 그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조직위원회 이후였다. 조직위원회는 여기 자금을 대고 있는 대구시 내지는 대부분의 대구 예술행사를 하고 있는 매머드급 단체인 미업에서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작가들은 되게 이 권력이 자기에게 어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의 얘기 또는 큐레이터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더라도 작가들이 느낀 압박감은 대단합니다. 네. 일례로 이제 그때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 성명선 했을 때 한 작가가 되게 약간 거의 울듯한 목소리를 전해왔어요. 이게 여기 참여했는 작가였는데 자기는 보이콧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미술계에서 그냥 퇴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전화가 와서 그래가 꼭 이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이 생각을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슬펐습니다. 청년 미술 프로젝트가 결국 청년 작가들에게 기성세대들의 정치로 그렇게 개입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건 청년 미술 프로젝트가 과연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맞느냐 이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짧게 좀 한 말씀 주시죠. 예, 맞습니다. 작가들이 굉장히 이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콧한 작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작품에 몰두할 수 없고 내가 마치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나는 약간 부도덕한 건가, 난 정의롭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보이콧한 네, 작가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보이콧 같이 동참하라고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메일도 받고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메일도 저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보이콧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보이콧을 못 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자유를 강제하고 합류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거는 맞지 않았다고 봐요. 내 의견이 정의로운 거라면 방법도 정의로워야죠. 그러니까 우리 미투 운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는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데 그죠? 기분 나빴다면 그것도 그 폭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작가 전시 앞서서 3주 전에 지금 이제 작품을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외압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외압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서 뭐 일정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유로 그런 식으로 이 작품들이 선정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요. 세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박정희, 세월호, 사드 이런 정치적 사안이 반영된 작품들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이런 작품들이 담겨진 이런 작품들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획 의도나 조직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전시 기획 의도와 좀 상반되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박문칠 감독의 작품 외에 나머지 작가들의 그 작품은요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정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 윤동희 작가 작품하고 이윤영 작가 작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품은요. 제가 그 조직위원회에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브리핑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제가 거기 자료에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그 당시까지도 작품이 컨펌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펌되지 않은 작품을 발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발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할 수 없죠. 검열이 뭡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뭔가 그죠? 제지를 당하고 제외되고 배제되고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발표도 안 하고 조직위원들이 그런 작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검열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조직위원회하고 저는 대구의 어떤 예술계 사이에 어떤 뭐 그 트러블이 있어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전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데 그 전시에서 조직위원회, 2차 조직위원회, 마지막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브리핑하는 자리는 우리가 이런 전시를 합니다. 훌륭한 전시를 해요. 박수 쳐주시고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전시인데,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에서는 그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신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갤러리스트거나 아니면 교수거나 아니면은 그 뭐 화랑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질문들을 해주실 수 있고요. 혹은 알겠습니다. 뭐 작가도 추천해 주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뭐 입만 뻥끗하면은 다 검열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작가 전시 감독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일단 미술협회 측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같이 가지는 않고. 아니 저는 그 사무처장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다 카더라라는 거를 듣고만 그 카더라 통신만 듣고 보면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제가 만약에 삼자라도 지금 이 사태를 그냥 듣는 그 풍월만 들으면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서운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예술계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동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좀 더 면밀히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일었던 세 작품에 대해서 이제 바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앞서 뭐 나머지 두 작가보다는 일단 박문칠 작가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분의 작품이 일단 제외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문칠 작가의 그 작품이 제외된 이유는요. 영화라는 데 있죠. 형식? 영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는 미술이 아니에요. 그건 다 아시죠? 그거는 누구나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영화는 미술하고 별도의 분야고요. 네. 그게 뭐 영화가 예술이다, 예술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야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영화는 순수 예술은 아니죠. 예, 그리고 제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영화가 문제됐던 건 일단 이렇습니다. 순수 미술이 아닌데 이게 왜 들어왔지라는 거였어요. 예술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순수 예술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순수 예술이 아닌 거죠. 예술은 맞는데 순수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예술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영화계 인사들의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실까 싶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순수 미술이 아니고 순수 미술. 순수 미술, 순수 예술이 아니고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예, 영화는 그거는 누구나 뭐 영화과 교수님한테 물어보셔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영화에도 종류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다음 질문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는 박문칠 감독의 영화가 왜 상영 선정하는데 탈락됐느냐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박문칠 감독의 영화는 제가 듣기로는 뭐 어디 물론 이제 어느 기관에서 그 경쟁의 부분에서 상도 받고 뭐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상은 여기 이제 MBC 사장님도 받으셨던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수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 포함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뒤에 또 다른 얘기들이 네네.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네. 한사무 처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은 안 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청년 미술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또는 이제 상업 미술이다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값비싸게 팔린 작품은 예술 작품이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무자르듯이 상업 예술이다 내지는 뭐 종합 예술이다, 순수 예술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되게 좀 올드한 이제 자세고요. 네. 청년 미술들은 지금 보면 되게 상업적인 영역까지 넘나듭니다. 크로스오버를 하고 그게 당연한 이 생태계고 그런 모습이고 더구나 박문칠 감독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보통 독립영화 내지는 예술영화 인증을 하거든요. 네. 박 감독 영화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모두 그 인증을 받은 영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들은 뭐냐면 상업 영화들이 거의 스크린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호받기 위한 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화예술은 당연히 스크린에 걸리고요. 다르게 지금은 전시장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이 영화를
그러면 상업 영화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진짜 상업 영화 감독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럼 또 다른 논란 선상에 오른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동희 작가의 작품 망령이 있는데요. 이 망령은 애초에 전시작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리즈물인 작가의 작품 수가 많아서 그 수를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좀 통계치를 보니까 이번 전시회는 33명의 작가가 작품 446점을 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한 명당 작품 수는 13점 정도가 되는 겠죠. 그렇다면 윤동희 작가의 작품 수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 작품 수가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단체전이죠. 그룹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작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원칙을 정해 놓습니다. 작가당 한 시리즈. 예, 너무 많은 걸 하면은 수십 명의 작가가 다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번에도 그 공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약간 다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우선 정확한 그 작품 수는 188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 황종현 작가의 작품이 236점입니다. A3 사이즈 그 용지를 이어붙여서 236개를 이어붙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해서 하면 188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출된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은 어떤 키네틱 아트부터 사진, 영상, 회화, 조각 뭐 이런 매우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기 때문에 단순히 작품 수를 n분의 1 하는 거로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동희 작가가 제출한 망령 은 그 제출된 그 계약서에 보시면은 20m 곱하기 40m로 돼 있어요. 네네. 그 너무 크죠. 그럼 사전에 작가가 이 작품을 출품했을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나요? 이 너무 거대한 작품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큐레이터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네 크죠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예 이제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또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예, 근데 윤동희 작가 메일에 봐도요. 메일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사실 윤동희 작가의 작품을 여기 대구미술관에서 보고 붉은 밤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정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어떤 큐레이터하고 조율하면서 이제 윤동희 작가가 빠졌다가 또 나중에 이제 윤동희 작가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럼 잘 됐다 붉은 밤 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윤동희 작가가 쓴 메일에 보면은 나는 그 메일 신작을 하고 싶다. 사실 이 논의에서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중요하죠. 본인이 안 하겠다. 말씀이 더 많으셔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그 지난해 이 논란에 대해서 취재할 당시에 지금 우리 계시는 김희삭 작가님과 앞서 그 영화의 감독이셨죠. 박문칠 감독과의 그 통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때 또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잠시 듣고 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작가님은 다른 작품으로 참여를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사드만 아니면 다른 이슈는 다 괜찮다였거든요. 예. 어떤 거든지. 사드라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피력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되게 부당한 어쨌든 정치적인 검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의 작품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펀딩을 해서 직접 제 자금으로 전시 기획을 한다면 저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감내하고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내할 수가 있을 텐데 대구시에서 공적 자금으로 사회적 예술을 하는 첫 케이스인데 이게 만약에 불미스럽게 끝나면 다시는 대구에서 이런 전시는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혀 뭐 박정희라는 어떤 정치적인 뭐 인물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아니죠. 문제가 안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지 시리즈 중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줄여야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박정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세 시리즈 중에서 고르잖아요. 네, 지금 통화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말씀 중에 사드만 아니면 다른 이슈는 다 괜찮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나왔습니다. 박정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그 박무칠 작가의 얘기하실 때 순수 예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혹시 조금은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조금은 좀 다른 어떤 입장이 있어서 이건 또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말은 그러니까 사드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예.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작가의 작품이 사드에 관한 거 이거 하나인데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작품 말고 다른 걸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떤 감독이 일면식도 없는 작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탈락을 알리면서 이 작품이 형식이 어떻고 예술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은 이 작가의 작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죄송합니다. 그 말씀 중에 네네네. 형식이나 예술성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 작가의 작품이 단지 순수 예술이라는 어떤 장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네. 예술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이신가요? 근데 앞서 통화 되게 내용에서 네네. 보니까 작품성은 상당히 인정을 한다는 말씀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작품성이냐면 보도 다큐로서의 작품성이죠. 보도 다큐가 있고요. 보도 시사 다큐가 있고 거기서 또 박무칠 감독도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의심치 않죠. 거기 가서 그렇게 애써서 그 취재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작품을 만들고 그 두 가지는 나누어서 달리 생각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것 네네. 같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 저는 이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부분, 윤동희 작가 같으면 뭐 되게 큰 사이즈 20m 작품이다 했을 때는 작가가 바로 통화를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저 같으면 20m면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네. 이 작가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구나 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20m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게 감독이 은행원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랐던 부분. 내지는 그 박무칠 감독 영화가 그 고영화하고 거기서 파생된 단편들을 묶어서 다시 편집한 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탔어요. 그 부분은 영화계 안에서 충분히 예술성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 개인의 성향 우리가 예술이다 아니다 내지는 이제 보도는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보도 타입으로 하더라도 이제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영화로 이제 데벨롭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고 아까 또 얘기 들으신 것 중에 이제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가들이 이제 막 전화를 해서 괴롭혔다고 하는데 작가들은 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권력은 이 시, 미협 내지는 감독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작가들의 연락처를 모르니까 나만 검열당했는지 다른 사람도 검열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요. 네. 저 역시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시하고 미협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입장이 되게 모호했던 거예요. 계속 바뀌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예술가들 100명이 동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검열되는 건 청년 미술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준비한 시간은 한 30분 정도였는데 벌써 4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앞서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말씀들이 길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서 못다 하신 얘기들도 아마 양측이 다 있으실 걸로 압니다만은 종합해서 양측 모두 한 1분씩의 시간을 공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편집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회를 우리 김희삭 감독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그 29×40m 그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큐레이터하고 저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었는데 또 그 작가한테 제가 월권을 해서 그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절차상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그 서로의 그 기획자끼리의 믿음이 없으면 전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무칠 감독이 전주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죠. 경쟁 부분 외에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여기 MBC 사장님도 받으신 상이에요. 근데 MBC 사장님을 예술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건 보도 다큐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술성, 순수 미술에서 보는 예술성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느 칼럼에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이문순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평했더라고요. 이문순은 다큐멘터리 작가가 아니다. 그는 예술가다. 작품에서 그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 전시는 대상이 아니다. 이문순의 전시에는 그 자신이 들어있다.
사실 그 위로공단 영화 속 이야기는 바로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순수예술의 가치 기준에 대한 올바른 질문은 다큐멘터리가 뭐 예술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그 작품 속에 얼마나 녹아들어 있느냐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고요. 한 차장님. 예, 아쉬운 거는 저는 보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네. 그 실무자끼리도 불협화음이 있었고 조직하고도 지금 검열에 대한 그 입장도 완전 다릅니다. 네. 이게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가 없고 지금 보니까 이 미업에서 30, 40대 청년 나이에 대구 출신의 어떤 기획자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업에서 가름하고 있는 것은 전시 감독이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꼭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시 감독님 노력은 하셨고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네. 예창호가 미협이 이 청년미술 프로젝트를 되게 기존 이 기성세대들의 프로젝트에 들러리를 세우고 또는 작가들의 아티스트피가 대구 작가 같은 경우에 최초 30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기백만 원 돈을 쓰면 오히려 열정페이를 쓰게 했거든요. 들러리 구조, 열정페이 구조 이런 걸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 밀실 구조잖아요.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새로 기획자를 뽑는데 그냥 이너서클로 소문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체 주관해서 책임지지 못하면 전시 감독에게 다 책임을 넘길 거면 그 행사를 포기하셔야죠. 그리고 네. 청년 주체들이 오히려 이 행사를 새로 세운 게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이 행사에 대한 대안을 공론장에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피는 알겠습니다.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작가피는 네. 그 금액이 아닙니다. 33만 자, 원은요. 오늘 저희가 2년 이렇게 전 시간을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이 두 분을 모셔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판단은 아마 시청자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가 궁금할 따름인데요. 네. 어쨌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 청년미술 프로젝트 전시 감독을 맡았던 김희삭 씨 그리고 한국민예총 대구지회 한상훈 사무총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